사람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집안의 공기는 가장 크게 변한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지만 한 집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바꿨다. 며느리가 조용해지고 나서야 서유는 떠올리게 된다. 시댁에 처음 발을 들이던 날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환영이 아니었다.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서유의 얼굴이 아니라 손에 들린 선물 봉투에 잠깐 머물렀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때 서유는 알았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위치구나. 왔니? 라는 말은 있었지만 어서 와라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대신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한마디.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해. 누굴 향한 말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서유는 웃으며 신발을 벗었다. 그 순간부터 이 집에서 서유는 손님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평가 대상이었다. 외투를 다 벗기도 전에 앞치마가 내밀어졌다. 밥은 다 해놨으니까 반찬만 마무리해. 부탁이 아니었다. 선택지도 없었다. 집 구조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미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고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와 사촌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고 누군가는 과일을 집어먹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도와주려는 사람도 미안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 풍경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식탁에 앉았을 때 서유의 자리는 설명 없이 정해져 있었다. 맨 끝자리. 국은 미지근했고 밥은 가장자리가 굳어 있었고 고기 접시는 손이 닿지 않는 반대편에 놓여 있었다. 젊은 사람이야 뭐 아무거나 잘 먹지. 그 말과 함께 접시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서유는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다. 이 집에서 며느리는 가족도 손님도 아니라는 걸, 그저 당연하게 쓰이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돌아보면 서유가 무너진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었다. 아주 사소한 말, 아주 작은 표정, 아주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그게 하나씩 쌓였을 뿐이다. 명절이 지나고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는 점점 잦아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비교는 웃음 속에 섞여 날아왔다. 사촌 며느리는 대기업 다닌다더라. 걔는 말도 잘하고 싹싹하더라.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꼭 서유를 힐끗 봤다. 우리 며느리는 좀 조용해.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조용하다는 말은 말대답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그건 칭찬이 아니라 통제였다. 상을 차리다. 잠시 허리를 펴면 곧바로 들려오는 말. 벌써 쉬냐? 요즘 며느리들은 체력이 약해. 웃음이 터졌고 서유만 웃지 못했다. 웃지 않으면 예민한 며느리, 웃으면 아무 문제 없는 집안. 그 사이에서 서유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남편 준우는 늘 곁에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서유의 편에 서지 않았다. 엄마 농담이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은 중재가 아니라 참으라는 명령이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유는 알았다. 아, 이 집에서 나는 혼자구나. 그러던 어느 날부터 서유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 아니,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지 않았고 웃으며 넘기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원래 조용하잖아. 요즘 좀 피곤한가 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때부터 이 집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불편해진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말꼬리를 잡을 수 있었고 다시 말을 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말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서윤아, 요즘 괜찮니? 그 말은 안부가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서윤은 고개만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느꼈다. 이 며느리는 이제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며칠 뒤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아주 평범한 전화였다. 벨소리도 특별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누구도 무슨 전화인지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잠시 뒤 시어머니는 서유를 불렀다. 서윤아, 잠깐 이리 와볼래? 그 부름에는 예전처럼 명령도 짜증도 없었다. 오히려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서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시어머니는 말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아까 전화가 왔는데. 그러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이런 건 내가 좀 잘 알잖아. 그 순간 집안의 시선이 모두 서유에게 향했다. 처음이었다. 이 집에서 며느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불린 순간은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물었다. 어떤 전화였는데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사실상 인정이었다. 이 집은 이제 며느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남편 준우는 아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말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사실은 가장 많은 걸 보고 있었고 가장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서유를 마주 앉혔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서윤아, 이 일은 내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그 말에는 부탁도 명령도 섞여 있었다. 서유는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유는 계속 말했다. 식탁의 자리, 미지근한 국, 웃으면서 참아야 했던 말들. 그 모든 순간이 저한테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고, 당연히 참아야 하는 일이었죠. 그 말이 공기를 완전히 바꿨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며느리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급히 말을 이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제가 이 집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 순간 남편 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만해. 엄마도 힘들어. 서유는 천천히 그를 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 그 말을 한 사람은 처음으로 서유 자신이었다. 방 안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서유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다. 대신 결론을 말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조건도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깨달았다. 이 며느리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는다는 걸. 이 집이 이미 며느리에게 기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기대가 권력이 아니라 약점이라는 사실을.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날 서유는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걸 되찾았다. 존중, 선택, 그리고 자기 자신. 그 이후로 이 집에서 서유의 자리는 다시 정해졌다. 끝자리가 아니라 중앙. 아무도 그 자리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누가 이 집의 기준인지,